네, 안녕하세요. 네, 정시가 되어서 우선 시작을 하고요. 네, 저는 연수 강령팀장 이희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너무 기대가 되는 연수인데요. 네, 주제는 AI 범람에 살아남는 수영법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해주실 충남 삼성고의 신도경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초대받은 신무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박수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저는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연수 우선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제가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바이브 코딩 이쪽에 어느 정도로 좀 숙련이 되어 있을지 좀 몰라서 이제 수업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이 수준을 모를 때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준으로 맞춘다는 기준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의 흐름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프닝, 그리고 강사 소개, 그리고 사실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이브 코딩, 그리고 AI에 사용되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 잘 시키는 법, 셋업 과정, 그리고 업무 자동화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나만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웹앱 만들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좀 학생들한테 요 AI에 대해서 한 번씩, 저는 이제 생명과학 교사인데요. 통합과학을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이제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그 현재의 발을 딛고 미래를 좀 바라보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AI로 너무 변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 선생님, 저는 나중에 AI가 침범하지 않을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아니면은 앞으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AI가 들어오지 않는 직업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좀 물음들을 던지더라고요. 그럴 때 친구에게 좀 얘기했던 문답을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사는 곳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물이 차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실 것 같으신가요? 네. 거의 대부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대답에는 네,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물이 다시 내려간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 우리가 높은 곳에 잠시 쉬었다가 물이 다시 내려가면은 땅을 밟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채팅으로 알려주신 것처럼 이 불이 내려갈 어떤 층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높은 곳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옮길 수 있는 수영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문답을 통해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오르는 물은 지금 AI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AI는 점점점 발전이 될 거고 점점점 이게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던 일들을 AI가 대체하게 되는 거는 좀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AI가 안 하는 거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AI를 이용할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수영을 잘 배워서 남들보다 앞서 나갈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강연의 주제를 AI 범람에 살아남는 수영법으로 좀 지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AI라는 노래 지금도 차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영을 한번 배우는 방법을 시작해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수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수영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더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조금 알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시작 전에 제가 한 가지 링크를 채팅으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잠시만 채팅으로.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두 가지 파일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네, 한 가지는 이제 저희 클로드 유료 결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클로드 결제를 하시더라도 클로드 코드 기능을 이용을 좀 하는 거를 시연하고, 가능하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하실 수 있게 해볼 텐데, 이 클로드 코드 기능을 이용하려면은 요 킥이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후 좀 편의성을 위해서 Node.js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것들을 컴퓨터에 까는 배치 파일 그리고 이따가 시작 프롬프트를 이제 바로 적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릴 거라서 지금 잠시 요 링크에 들어가셔서 요 배치 파일만 실행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배치 파일 받으시고 실행했을 때 오류가 난다거나 해주시면은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조치 할 수 있으면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업 파일, 배치 파일을 받아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실행하시면 저는 이미 깔려 있어서 이렇게 이미 설치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안 깔려 계시다면은 이것들이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후 과정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소개시켜 주셨지만 저는 신도경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충남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뭔가 이런 것들 학교에서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많이 물으시는 게 코딩을 배웠었냐라고 해서는데 코딩은 전혀 할 줄 모르고요. 이렇게 바이브 코딩을 한 것도 AI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친구가 관련해서 관심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길래 수업 시뮬레이션을 먼저 만들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 시뮬레이션을 내가 파일로 만들 게 아니라 좀 링크로 만들어서 공유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서 확장이 되었고. 근데 시뮬레이션의 한계가 결국 데이터 저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구글 앱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면서 바이브 코딩이 시작한 계기가 있어서 저 역시 뭔가 전문적으로 물어보시면 답을 전혀 못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비전문가이신, 비개발자이신 선생님들이 어떤 거에서 막히고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알고 있어서 좀 연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몇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슬라이드라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아이패드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굿노트에다가 연결을 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아쉬운 점이 있었냐면, 굿노트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안 돼요. 애니메이션이 안 되고, 그렇다고 PPT를 쓰자니 PPT의 주석 기능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내용에 맞춰서 이거는 고급생명과학 과목인데요.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고 제가 여기서 편집하고 그리고 수업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애니메이션과 주석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저만의 캔바를 하나 만든 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학교 이제 진학 상담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실제 있는 학생은 아니고 가상학생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희 학교 입시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학생의 내신 데이터를 넣었을 때 기존에 어떤 대학에 붙었는가 이런 것들을 점도표로 보여주는 그래서 졸업생과 비교했을 때 이 친구가 가능성을 점쳐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바 있고요. 그러고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이런 일러스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일러스트를 편집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오늘 공유 드렸었던 이런 생기부를 작성해서 문장별로 보거나 혹은 많이 쓰는 단어들을 보거나 맞춤법 검사를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과 같이 이런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데 요즘에는 요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어플들이 학생들도 여전히 AI 도구에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보안의 어떤 문제점들이 하나씩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도 느껴서 로컬 프로그램 위주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얻어가 주시면은 저는 요 연수를 준비한 과정에 참 보람찰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기초 다지기입니다. 기초 다지기인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용어를 좀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한 가지는 내가 귀찮은 일을 좀 대신하고 싶을 때 업무 자동화로서 스킬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것을 한번 시연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내가 귀찮은 사람들은 좀 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하는 일이 100만큼 귀찮은 게 있다면 요거를 뭔가 영어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새롭게 창조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특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뭔가 나의 창의성을 혹은 내가 새로운 도구, 나만의 도구를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초부터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했으니까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 바이브라고 하는 거는 너 되게 바이브 있다. 지금 바이브가 되게 좋다라고 하는 그 바이브랑 동일한 용어라고 합니다. 느낌만으로 코딩을 하는 어떠한 우리 총칭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외국 신입사원에게 일을 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비유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코드 정확히 얘기하면 컴퓨터 언어, C++, python 이런 용어들을 내가 인지하고 이것들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잘 시켜서 코딩을 하는 과정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존 방식과 비교했을 때 먼저 문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큰 진입 장벽이 있었죠. 그리고 이 문법을 바탕으로 코드를 사람이 쓰고, 사람이 쓰면은 저희가 쓰는 것도 오타가 나는데, 코드를 쓰는 건 얼마나 오타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에러 검색하고, 수정하고, 반복하고, 요것들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방법이 기존 방식이었다라고 했다면, 지금 바이브 코딩은 사람이 수개월 걸릴 것을 하루 내지는 뭐 길게 봐도 한 달 정도면 빠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용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왜 용어가 중요하냐? 요거 하나 때문입니다. 저희가 AI 사실상 어떤 지식이나 방법 같은 것들은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모르는 것은 물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용어부터 알아야지 바이브 코딩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요기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이렇게 세 가지 배달하는 어플들이 있는데 요 어플들이 뭐가 좋고 뭐가 중요한지 혹은 각 지자체에 따라서 뭐 운영하는 다른 어플도 있을 수 있겠죠. 요 배달 어플들이 뭐뭐 있는지는 저희 몰라도 돼요. 물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배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배달을 어플로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저희가 AI에게 어떤 배달 앱인지 추천해줘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혹은 웹 앱을 만들었을 때 요거를 링크를 타고 들어오게 하려면 배포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어, 근데 배포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를 모른다면 저희가 물어볼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배포 툴만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뭐 벌셀, 뭐 넷플리파이, 뭐 구글 앱스 스크립트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요것들에 대한 공부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AI에게 어떤 배포 툴이 나에게 좋을까? 요거를 물어봄으로써 저희는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볼 단어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많이 익숙하신 단어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단어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쓰는 모든 어떤 채팅을 프롬프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업무 지시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약간 애증의 관계가 있는 친구입니다. AI가 생각하는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 구독을 사용했을 때 토큰의 한계가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5시간 제한에 60% 정도 토큰을 사용을 한 거고요. 오늘 초기화가 되었는데 일주일 동안에 17%를 사용을 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고,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AI의 작업대 책상의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뭔가 시키다 보면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새롭게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하게 될 텐데요. 요 대화의 요 과정들이 컨텍스트라고 하고요. AI는 기본적으로 컨텍스트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대화가 점점점 길어지다 보면은 AI의 기억 용량이 한계가 있겠죠. 그럼 컨텍스트가 압축되거나 혹은 투기화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서 컨텍스트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에이전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컨텍스트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일정 길이 이상이 됐을 때 AI는 요 앞쪽에 있는 것들을 까먹기 시작합니다. 까먹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떠한 병렬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생명과학을 조금 예시를 들어봤을 때, 제가 생명과학 교과서랑, 도구생명과학 교과서랑, 토합과학 교과서,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생물의 유전이라고 하는 교과서, 그리고 세포와 물질대사라고 하는 교과서를 한 번에 조금 살펴봐서 이것들의 개념 흐름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AI에게 시켰을 때, 이걸 1번, 이거를 2번, 그리고 얘를 3번, 4번으로 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냐? 4번쯤 오면 얘는 요거를 까먹기 시작해. 그럴 때 저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오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원본 AI는 유지한 채로 얘가 1번을 조사하는 직원, 2번을 조사하는 직원, 3번을 조사하는 직원, 4번을 조사하는 직업을 동시에 발사하게 되면은 얘네들 각자 또 새로운 컨텍스트에서 조사를 하고 본인들의 조사 결과를 모집하는 식으로 저희가 병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병렬 작업을 할 때 AI에게 에이전트 최대한 많이 이용해서 병렬을 작업해줘 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도구와 관련된 말입니다. 첫 번째는 많이들 익숙하실 수 있는 MD 파일이라고 하는 거, AI가 잘 읽는 어떤 텍스트 형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가 사용하는 도구 상자는 저희가 플러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AI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지만 저희가 일상생활에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구글 드라이브가 있겠죠. 드라이브, 혹은 이메일,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내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얘가 읽어서 내가 얘한테 파일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 나 지금 드라이브에 이 파일 넣었어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읽어서 편집님이 읽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나한테 온 이메일을 얘가 읽어서 나한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드라이브 이메일 이것들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AI랑 상관이 없는 다른 어플들과 AI를 연결했을 때 저희는 커넥터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고 오늘 좀 하나까지 핵심 내용인 스킨인데요. 요게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업무 자동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단어로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스킬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제가 어떤 업무를 요청할 때 주저주저 답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폴더 들어가서 이 파일을 읽어보고 이 학생이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똑같은 요청을 할 때 또 쓰기 귀찮을 때 저희가 이걸로 단축키를 만들어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훅이라고 하는 건 나의 말에 이 말이 나오면 이걸 해라고 하는 조건 반사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잘 쓰는 사람 제 생각에는 좋은 커넥터, 그리고 좋은 스킬, 그리고 좋은 훅을 좀 잘 쓰는 사람들이 AI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여전히 이 부분에서는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끊임없이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선생님들께 마치 수업하듯이 이미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오셨는데, 퇴근 시간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은 웹 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웹 앱을 식당으로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할때요. 프론트 엔드라고 하는 말, 그리고 백 엔드라고 하는 말, 그리고 배포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단어가 오늘 좀 알아가시면 좋을 세 가지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론트 엔드는 식당의 꿀이에요. 어, 눈에 보이는 모든 거에 해당하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화면도 한 가지의 프론트 엔드가 될 거고요. 저희가 익숙한 여기 네이버 요 화면도 프론트 엔드에 해당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버튼들, 내가 호버링 했을 때 이렇게 생기는 그림자들, 내가 움직이는 것들 전부 다 프론트 엔드입니다. 그런데 식당에는 홀만 있으면은 운영이 안 되겠죠. 식당의 기능은 결국 음식을 주문 되면 음식을 받아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 음식을 서빙해주는 게 식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식당의 주방 역할을 해주는 게 백엔드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네이버 화면에서 이 행지 경제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죠. 어, 결국에는 이 프론트 엔드에 이 버튼을 클릭한다라고 하면은 이 페이지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규칙이 여기 정해져 있는데 그런 규칙들을 저희가 백엔드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데이터들까지 저희는 백엔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제가 만약에 열심히 이렇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만들었는데 내가 웹앱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요 www.naver.com으로 접속했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들어올 수 있도록 링크를 만드는 과정이 배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구조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배포가 있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것도 쉽게 가능합니다. 요 크롬에서 F12를 누르면 여기 있는 개발자 도구로 들어오는데요. 이런 프론트엔드를 수정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것들을 요 단어, 요 부분을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듀테크 연구에 어떤 걸로 해볼까요? 어, 바뀌었구나. 바뀌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에듀테크 연구에 삼성전자와 협업 이런 걸 바꾸면 지금 여기 프론트엔드를 제가 이렇게 바꾼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물론 요거를 백엔드가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클릭하면 요걸로 가지만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다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시여서 한번 잠시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가 프론트엔드, 백엔드, 배포 세 가지가 중요하다. 만약에 디자인이 별로다라고 했을 때 AI에게 프론트엔드가 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은 없겠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많은 개념을 휘리릭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모든 프로그램이 셋 다 갖춰야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처음에 저는 수업 시뮬레이션으로 요 바이브 코딩에 입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 하나로도 충분히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앱의 경우에는 저희가 프론트엔드에 사용되는 언어가 HTML이라고 하는 파일 하나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는 연수 자료도 하나의 파일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제가 현재 지금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프론트엔드만으로 가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에서 바이브 코딩을 시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저희가 PPT에서는 복잡하게 다뤄야 할 애니메이션이 저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마우스를 잡았을 때 뒤집혀지는 이런 인터랙션도 HTML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클릭했을 때 이런 반응들, 이런 것들도
프론트엔드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에 해당할 거고요. 이러한 3D 프로그램이나 혹은 데이터 시각화 이런 것들도 프론트엔드 하나만으로 저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바이브 코딩 웹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랜덤하게 1부터 30까지 뽑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몇 번 나와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연기라던가 혹은 타임이라던가, 그래서 백엔드 없이도 선생님들께서 바이브 코딩 너무 어려워, 프론트도 필요하고 백엔드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어려우시다면 그냥 단일 HTML로 만들어줘라고 해보신다면 하나의 파일로 이런 복잡한 것들을 저희가 구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HTML은 결국 보여주기만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25가 저장되어 있어요 라고 보이겠지만 새로 구침한다면 이 데이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거나 혹은 훨씬 복잡한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때서야 백엔드를 준비하실 때가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백엔드의 원순이 아까 프론트엔드에 HTML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예시일 뿐인데요. 그럼 백엔드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대표라기보다는 제가 써본 게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GAS라고 하는 것, 저희 에크연 연수에 종종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구글 앱 스크립트에 준 말이고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백엔드라고 보시면 되고, 혹은 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바탕으로 저희가 로컬 백엔드를 만들어 볼 수 있고, 내가 요거 두 개로는 좀 부족하다, 이거 두 개로는 해줄 수 없는 고급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파이어베이스나 스파베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두 개는 일정 수준까지는 무료로 제공이 되지만 좀 내가 크게 돌린다라고 했을 때는 유료 계정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다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기업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생님께서 이 네 가지를 모두 숙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AI에게 내가 하는 작업에 어떤 백엔드가 어울릴 것 같아? 표로 비교해줘봐. 유료, 무료 그럼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비교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냥 백엔드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된다면 우리가 요청을 하면 된다 정도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배포도 이제 제가 써본 거 몇 가지 가져갔는데, 뭐, 버셀이라고 하는 거. 요새는 이걸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드렸던, 요 셋업 파일도 .버셀 앱 이렇게 나와 있죠. 버셀을 이용한, 배포였고요. 이거 말고도 뭐, 넷플리파이나 GitHub 페이지, 그리고 구글 앱 스크립트 웹 앱도 쉽게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가 뭐뭐 있는지 숙지하실 필요 없이 AI에게 맡기면 되겠죠. 내 작업에 어떤 백엔드가, 어떤 배포 도구가 필요한라고 묻는다면 AI가 적절하게 알려줄 거고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회원가입하는지 알려줘라고 한다면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어랑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좀 기초적인, 정말 좀 되게 어려운 얘기를 막 해놓고 기초라고 하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한데 기초적으로 바이브 코딩을 하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혹은 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채팅이나 혹은 마이크를 켜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렵지만 잘 듣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버스에는 개수 제한이나 트래픽 제한이 없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하루에 200번 정도, 100번인지 200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배포의 횟수 제한이 걸려 있고, 그러고 고급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유료 계정만 쓰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료 계정만으로도 충분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요, 박 박사님께서 질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채팅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연수를 하는 것은 좀 처음이라서, 개인 보호 정책에 대해서. 요거는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안 되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도 하시고, 실제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까지 조금 포함해서 추후에 좀 스킬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보안에 대한 서비스 공지문서는 저는 그걸 좀 많이 참조하고 있어요. 올해 3월 달에 교육부에서 학생용 그런 개인정보 동의 어떤 양식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조금 요구하는 것들. 그래서 막 LQ지대 막 에듀테크 도구들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일 확실한 거는 교사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을 에듀집에 올리는 게 가장 조금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검수를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빚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도록 하고, 그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봤을 때, 교사 업무 보조용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그 에듀집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학생의 민감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학생 진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생 개개인의 성적 파일이나 그런 파일들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 좀 요청을 해서 전문 업체한테 보안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책 공식 문서.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현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우려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래서 같은 이유로 좀 말씀드렸다시피 로컬 프로그램 위주로 요새는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의 정보 같은 것들이 어찌되었건 데이터베이스에 네,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또 쉽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보안 조치가 잘 되지 않는 채로 공개된 곳에 올라간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되게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개인정보를 쓴다면 네, 로컬로 하는 것들이 저도 제일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연수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을 네, 시작을 하실 거라면, 요 보안에 대한 부분도 꼭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특히 이게 배포가 되는 순간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공개가 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고요. 배포에 대해서 그런 방법들을 쓸 수는 있어요. 특정 IP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이미 검증되어 있는 구글 로그인 같은 것들을 활용한다던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들 자리 배치가 되어 있는 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이미 선생님 구글 계정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정이 되어 있어서 인증받은 선생님만 로그인할 수 있고 학생들은 들어올 수 없도록, 그리고 불특정 다수는 들어올 수 없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로 뭔가 웹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문이 어떻게 들어가지? 아, 네. 더 질문이 있으시면 이어서 다음 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AI에게 시킬까? 그래서 네 가지 원칙을 제가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맥락을 조금 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안 돼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안 되는지. 그리고 사실은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있는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도구에 이게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너무 무거워. 이를테면 저희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그렇죠. 근데 과연 교사가 포토샵에 있는 그 기능을 하고 생각해 보면은 조금 가벼운 어플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나 포토샵에 이런 기능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은 훨씬 잘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한 번에 하나의 프롬프트로 AI에게 그럴듯한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바탕으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AI가 나올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좀 단어로 떠올랐는데 지금도 아니죠. 옛날에는 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다. 결국에는 하나의 프롬프트가 아니고 컨텍스트를 엔지니어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컨텍스트도 아니고 뭐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다라고 해서 AI가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를 제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더 이상 하나의 프롬프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 구체성, 맥락, 예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소개 페이지 만들어줘가 아니고 HTML을 만들 거야. 이름, 과목, 취미 세 가지 좋아하는 이런 것들 보여주고 이런 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요거는 대화를 통해서 여러 번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맥락, 교감생한테 보내줄 메일 서조가 아니고 정중하지만 간결한 어투. 부서 업무 지원에 대해서 이런 맥락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요. 예시 같은 거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줘 라던가 그리고 이거 안 돼가 아니라 이런 여러 반복 프롬프트 채팅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 만들어 나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심화 조금 했을 때는 쪼개는 거 1단계로 나눠서 해봐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해줘라고 하는 말 그리고 내가 알고 얼마 전에 막 설명하는 것보다 얘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F12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HTML을 그냥 복사해서 주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검증, 테스트 해줘. 항상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포 같은 거 하시기 전에는 항상 검증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채팅으로 100% 만들 거라 기대를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꼬리 질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내가 모두 알고 있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요 G스택이라고 하는 스킬을 제가 오늘 하나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 오늘 연수에서 요거 한 가지만 알아가셔도 되게 많은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저의 화면과 함께 선생님들께서 따라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의치 않으신다면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이제 클로드 코드 앱 혹은 코덱스 어플 혹은 웹에서 그냥 클로드 AI를 검색을 하시면 아까 셋업 파일을 실행이 잘 돼서 Git과 Node.js가 잘 깔려 있다면 이쪽에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활성화되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클로드로 대화만 사용하셨다면은 이제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새롭게 활성화되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드렸던 파일 중에 시작 프롬프트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다운로드 폴더에서 요거를 클로드한테 매길 거예요. 어떻게 매기냐면 그냥 더블 클릭해서 요 전체 텍스트를 넣어도 되지만
프로토 코드는 저희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단축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면 저희가 컨트롤 C는 복사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면 이 파일의 경로가 복사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 파일의 위치는 C 드라이브의 사용자, 신도경, 다운로드, 스타트 프롬프트 이 위치야라고 저희가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면 줄 수 있는데 얘한테 뭐 읽어봅니다. 수정해서 이거 읽어봐 라고 주면은 받은 파일 글을 읽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까지 좀 진행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팅들을 좀 공유를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읽어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건데 선생님들께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잠시 기다릴 테니 똑같이 안 되시는 게 있으시다면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 가능한 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직접 선생님들께 만난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제한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코드, 요 웹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채팅 가장 우측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읽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세팅을 하죠. 제 거는 정반대라서 이미 되어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로드 코드 앱 설치가 안 된다. 음, 제가 앱 설치는 제가 따로 주진 않고요. 지금 링크에 들어가셔서 이거 클로드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텍스트를 얘가 읽고 세팅을 좀 다양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동안 이제 제가 하나씩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컴퓨터에게 해가 되거나 제가 바이러스를 신고하거나 어떤 나쁜 짓은 쓰지 않았고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점검 그리고 작업 폴더 정할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게 작업 폴더로 쓰고 있는데 어떤 백엔드를 쓰냐에 따라서 좀 나눠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내가 바이브 코딩하는 하나의 폴더를 이제 만들면 좋아서 그것들을 조금 물어보도록 얘기를 해놨고요. 항상 한국어로 응답하라. 이 토큰 아까우니까 코드에 주석 달지 말아라. 작업은 단계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저의 환경 세팅들을 바탕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오늘 지금 당장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파일 받으셔서 일단 놓고 선생님들 하시면서 적절하게 바꿔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무한정으로 또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 셋업만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제가 시연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G스택이라고 하는 스킬이라고 하는 거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G스택이라고 하는 스킬은 저희 아까 스킬이라고 하는 개념 먼저 독сн을 들고 스킬은 이미 내가 많이 하는 업무들을 긴 부탁을 명령 하나로 등록해 놓는 겁니다. 이 등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로 MD 파일의 형식을 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단어를 쓰면 이러이러이러한 기능을 해주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말은 스킬도 곧 파일이라는 거죠. 어, 스킬이 파일이라면 당연히 이 스킬을 공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쭉 얘기를 하면서 AI를 잘 쓰는 방법들은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규칙들을 미리 스킬화 시켜서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누구까지 그걸 하지 않았을까의 그 대표적인 대명사가 여기 있는 G스택에 해당합니다.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미 요 덱스탄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개발자가 본인의 어떠한 매뉴얼대로 이러한 스킬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저는 요 클로드에게 요 링크를 주거나 혹은 G스택을 검색해서 깔아주라고 하면은 숙련된 개발자의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가장 많이 쓰는 스킬은 여기 나와 있는 오피스 아워입니다. 상담 시간이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아까 중간 시간에 질문 주셨던 보안 점검은 CSO라고 하는 스킬을 쓰면 저희 보안 취약점들은 대개는 거의 비슷합니다. 외부에서 다른 어떤 명령어를 넣거나 디도스 공격을 하거나 그런 여러 유형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스킬들이 여기 있어서 꼭 한번 배포한다면 이거를 돌리기를 추천드리고요. 오피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빗성어는 제가 한 가지, 뭐, 자, 스킬을 쓸 때는 슬래시를 치고 명령어를 칩니다. 오피스.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G스택이라고 하는 스킬을 깔게 되면은 오피스 아워라고 하는 스킬이 활성화가 될 건데 여기에다가 나의 막연한 아이디어를 던지는 거예요. 나 자리 뽑기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면 안 되는 프롬프트의 정석을 제가 보여드렸죠. 분명히 구체적이고 맥락을 주고 예시를 주고 반복하고 또 쪼개고 아, 보여주고 그게 너무 검수. 어려워요. 아, 네. 데이터 과학을 듣고 해야지 그나마 네네네. 좀 이해가 가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쵸. 아, 결국 오늘 분석을 못했어요. 보다 보니까 네. 오류를 찾아서. 다행이죠. 그래, 내일 바로 맡기면 되니까, 예. 네, 맞아요. 이청현 선생님 혹시 지금 연수랑 관련된 말씀 하실 걸까요? 네, 그럼 일단 이어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응수어 드릴게요. G스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렸던 프롬프트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마음이 급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점을 소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습도구 설치에 G스택이 이렇게 있고, 혹은 이제 클로드에게 G스택이라고 하는 거 검색해서 설치해줘라고 하면은 할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G스택이라고 하는
오피스 아워를 키고 그냥 간단하게 한 줄을 줬을 뿐인데 이제 오피스 아워의 핵심은 뭐냐면 AI가 역으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구체화를 내가 시켜주는 거예요. 왜 만드는지 알고 싶어. 목표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래서 저는 실습이지만 1번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업, 학급, 실용, 도구 그렇게 나의 답변을 제출해줘요. 그러면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다시 두 번째 질문이 날아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이제 요 애에 던졌죠. 어떤 대리급인지 순수 랜덤이면 5분이면 끝나고 제약 조건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도구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요 시간 때문에 제가 순수 랜덤으로 한번 해볼 텐데 여기에 나의 그 내가 생각하는 자립기 도구가 있다면 여기다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혹은 이게 모두 없다면 기타에다가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학급 추천 순수 랜덤으로 제출을 해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은 요 질문에 제가 대답하는 과정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쭉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 어 저도 저도라고 하는 표현도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코딩 전혀 할 줄 모르고 근데 이렇게 다 지키지 않는데 요 G스택이라고 하는 게 좀 저의 코딩을 해서 나오는 퀄리티를 좀 많이 높여준 것 중에 하나다 보니까 오늘 선생님들께서 일단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 스킬이 있다는 거 하나만 좀 알아가 주시면 특히 오피스하고 이거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결국 내가 막연한 아이디어를 던졌을 때 이 오피스 아워라고 하는 몇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라. 그러면 이 계획이 세 번째 질문 올라가네요. 뽑기 연출이 중요하냐? 빠르고 간편한 게 중요하냐? 공정한 게 중요하냐? 이런 뭐가 중요한지 굉장히 잘 빠르고 간편한 거, 공정성, 결과 저장 이력 세 가지를 제출해 볼게요. 그래서 요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이대로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네, 채팅에 와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예, 요거는, 네, 상관없습니다. 네, 오타가, 그것도 잘 되어 있네요. 그쵸?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 이렇게 보내시면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질문처럼 선택할 수 있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네, 조은수 선생님, 네, 앱을 만들고 싶을 때 그 간단한 아이디어를 오피스 아워를 실행하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인간형 그리프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슬래시를 치고 오피스를 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 뒤에 원하는 아이디어를 적어주시면 돼요. 혹은 내가 스킬이 기억이 안 나. G스택에 오피스 아워 켜서 진행해줘. 이거 가능합니다. 진행해줘. 그리고 저는 어떤 걸 되게 많이 쓰냐면 지금 내가 하는 작업과 작업에 잘 맞는 G스택 도구 찾아보고 적용을 해줘. 요거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G스택이 사용하는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몇몇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린 건데 실제로는 한 50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적절한지 이 친구가 적절하게 추천해 주는 것도 요청하시는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와의 문답을 바탕으로 전행전 전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전제들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고 다 동의하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백엔드를 쓸지, 어떤 프론트를 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충분히 나눠주시면 더 좋은 계획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해볼 게 있다, 혹은 다 동의한다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참 데이터 베이스로 한 백엔드를 사용해주고 가능한 발견만에 하다. 이렇게 하고 바로 진행해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G스택이라고 하는 요 스킬에 대한 설명을 방금 드렸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그 다음 내용들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PP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용어들을 좀 배워보셨고, 그러고 좀 원칙들, 그리고 그 원칙을 내가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약간 순서가 반대가 된 것 같긴 한데요. 스킬을 한번 만들어 보는 요 경험이 업무 자동화에 있어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사 경력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결국 교사 업무가 반복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반복이야말로 AI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스킬을 만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스킬을 만드는 스킬도 아마 기본적으로 작용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작업을 AI와 함께 한 다음에 이렇게 요청하면 돼요. 내가 한 작업 한번 스킬로 만들어 볼래?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배웠던 커넥터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커넥터는 외부 어플과 AI가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로드 어플에서요, 여기 좌측 아래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에 커넥터를 클릭하면 커넥터 관리에서 다양한 커넥터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반 캔바. 그러니까 AI랑 캔바랑 연결하면 저희 AI가 캔바에 들어가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혹은 노션,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구글 캘린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줌, 그리고 뭐 아까도 봤던 백엔드는 뭐 스파베이스 등등등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런 커넥터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고요. 전 지금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충분히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면 로그인을 하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줌 로그인을 어, 해주면 클로드가 저의 줌 아이디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저는 추천드리는 게 구글 드라이브, 캘린더, 이 지마이 이 세 가지를 좀 연결해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구글 드라이브를 많이 활용하신다면 그 파일 정리라던가 그리고 내가 만든 파일에 대한 보고라던가 혹은 완전히 새로운 정리를 완전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도 있어서 요 세 가지 정도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이런 백엔드를 활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스파베이스 커넥터라던가 등등등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물어보면 됩니다. 어떤 커넥터가 있니? 이런 거 물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커넥터가 연결이 되었을 때 이 친구에게 클로드 코드에서 새로운 대화를 해볼게요. 6월 23일 20시 30분에 학생 상담 개인 일정 캘린더로 저장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미 저는 구글 캘린더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AI가 자체적으로 제 캘린더에 들어가서 긴 어떤 일정을 생성해 줄 것 같아요. 한번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살펴봅시다. 기다리는 동안 다시 이렇게 해서 채팅이 있나? 지금 저는 구글 메일이 이제 큰사 hs.kr로 주어지는데요. 이미 여기 연결되었기 때문에 일정 학생 상담 이 캘린더에 넣었다라고 해서 한번 보면은 제가 실제 쓰는 캘린더인데 23일 여기 동기화해라 이렇게 학생 상담이라고 하는 요게 지금 정확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굳이 귀찮게 어떤 일정 같은 것들 넣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커넥터다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많이 쓰는 도구가 커넥터가 있다면 스킬로 저장을 해서 반복 작업들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커넥터를 연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스킬은 선생님들께서 각각이 나만의 스킬을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저의 스킬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실까요? 저는 좀 수업하다 보면 학생이 질문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목 중에 보수수면 과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 이거 다행히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요 민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오늘 수업을 듣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피부에 이런 것들. 저도 고급생명과학은 전공을 배운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못 입지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AI가 엄청 시대였다면 이 지식을 책을 찾아본다던가 했을 건데요. 아니면 교과서를 찾아본다던가 했을 건데 이 책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전에 저장을 해놨어요. 지금 요 고급생명과학이라고 하는 폴더에 참 이미 교과 모두 끊어서 저는 이 위치를 클로드에게 알려준 거예요. 알려줘서 어떤 스킬을 만들었냐? 슬래시 스튜던트 QA예요. 스튜던트 QA라고 하는 학생 질문을 넣으면 이 근거를 저의 로컬 경로, 이쪽에 있는 경로에 들어가서
읽고 있다면 교과서에 기반하여서 대답을 한다. 없다면 웹 검색을 해서 답변을 한다라고 하는 요 스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슬래시 스튜던트 QA라고 하는 스킬을 슬래시를 키고요. 아까 넣었던 민영이의 질문을 넣는다면 어, 이미 이 스킬 안에 나의 어떤 폴더에 교과서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국과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줄 거예요. 이게 스킬, 이 업무 자동화의 가장 효율적인 이유입니다. 선생님들 개개인마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작업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저의 반복적인 작업과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도구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것들을 이번 시간에 알아가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학년부 지금 3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3학년 이 학년에서 맡고 있는 담당이 학생들 자습 담당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자리를 배치해 줘야 되는데 하다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거 자리 바꿔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매번 들어가서 바꾸는 게 아니고 이 면학 자리가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고 학생 이름 치면 이 학생의 좌석과 요일이 나오고 내가 변경하면 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러면 원래라고 한다면 매번 매번 제가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교체해 주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채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코워크에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워크나 제가 코워크를 안 써서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네, 스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워크도 활용할 수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읽고 있죠? 이거 면역학 내용인데 지금 심화 PDF를 읽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선생님들 각자 매일 주목하는 일 혹은 매일 응축하는 일이 분명히 그 사람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 가지를 스킬로 만들어 보는 게 일단은 제가 생각한 이번 연수 동안의 그거인데 오늘 시간이 오프라인이었으면 제가 좀 순회 같은 것들을 하면서 물어보고 했을 텐데 그러지는 못해서 뭔가 어, 이런 스킬이 있으면 좋겠다를 채팅으로 공유 주시면 정말 정말 네, 감사드릴 것 같아요. 리퀘스트가 아직 있습니다. 네, 네. 스턴트 QA는 제가 스킬을 만들 때 지정한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킬의 이름이라고. 네, 맞습니다. 원수 선생님. 스킬명을 넣고 저장해줘라고 하는 뜻이 납니다. 유재리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게 어떤 오류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요 API로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클로드 코드 말고 요 특징에다가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런 클로드 코드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뭔가 나와. 무슨 이유인지 알려줄 수 이렇게 하면은 알려줄 겁니다. 세팅이 가장 학기말 생기부 점검, 네, 종합 실태 HWP 점검도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HWP 같은 경우는 읽을 수 있고요. 읽을 수만 있다면 데이터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선생님들이 상상하시는 거 모든 거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가장 아주 조금만 붙여서 말씀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스킬을 깎아 나가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긴 한데 한번 만드는 거 분명히 가능합니다. 네. 규칙만 잘 정해놓고 따르면 이런 생기부 점검 관련해서 업무를 하신다 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HTTP를 넣어주고 못 읽어요라고 하면은 읽을 수 있는 도구를 검색해봐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RHWP 스킬이 WP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스킬인데 그때
백혜연 특파에도 제가 공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HWP 문서 편집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스킬을 하나 만들 수 있다. 고, 네, 정말 좀 힘드시게 달려와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들 거 각각 개개인 거를 만드는 시간을 드리기에는 제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은 것 같아서 스킬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아무런 질문이나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 어떻게 질문을 떠올릴까요? 저도 이제는 좀 질문이나 아이디어가 떨어져서 보통 어떻게 시작하냐면 업무하다가 짜증날 때를 찾아요. 이거 귀찮은데? 이거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베베 꼬여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효민쌤께서 업무하시다가 귀찮거나 혹은 짜증나거나, 네, 그런 거가 생기시면, 이거 왜 귀찮지? 이거 사실은 저희가 큰 일을 별로 귀찮지 않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이거를 할 때 귀찮은데 이거를 좀 맡길 수 있도록 스킬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그렇게 합니다. 요 새끼부 요거 이게 귀찮아서 만든 거예요. 요 자율 진로 혜택은 엑셀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귀찮아서 복사 버튼 클릭해서 붙여놓고 싶어서 이 귀찮은 거가 싫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짜증을 아이디어로 좀 치환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짜증이 많으신가 보군요. 네, 일단은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는 이제는 스킬에 비해서 훨씬 품이 많이 드는 네. 이것까지만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앱을 만드는 게 홀로드 코드에서 오피스아워 스킬로 계속 다듬고 결과물을 생성하는 건가요? 오피스아워 스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주는 단계에서 가장 유효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지스택 도구 중에 이 계획 바탕으로 이거를 시키는 스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로드에게 이 계획을 바탕으로 이어서 진행해줘라고 하면은 적절하게 지스택 도구를 가져와서 구현해 줄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생성하는 거는 아마 여기 제가 적었을 것 같은데, 어, 예. 적어놓지는 않았네요. 보통 뭐 엔지니어링 리뷰라던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럼 제가 지금 잠깐 한 가지를 요청을 드려요. 이런, 아까 물어봤었던 민영이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 민영이 이제 교사가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을 주고 학생에게 줄 답변을 이렇게 넣어도록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해놓을게요. G스택 도구를 테이블로 해서 언제 쓰는지 다음 이어서 할게요. 그 다음에는 웹앱 만들기입니다. 사실은 내가 귀찮은 게 싫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스킬까지만 아셔도 사실은 큰 어려움은 없고 오히려 되게 좋아지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도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구가 좀 강한 사람이어서 나의 생각을 구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거나 아니면 로컬 앱 만들기, 거래 만들기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 뭔가 당부의 말씀, 경고의 말씀 드리는 건 시간 많이 들고요. 시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플로드 코드도 큰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까지는 110도 플랜을 쓰다가 이번 달은 조금 병렬 처리할 일이 많아서 200달러 플랜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씩은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과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뭔가를 창조하고 싶으시다면
클로드 코드로 했을 때 $100 플랜 정도는 필요해야 원활하게 하실 수 있고요. 코덱스 요새 기준으로 코덱스는 훨씬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덱스를 좀 추천을 드리고, 일단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시간을 추적시키면 훨씬 안 돼요. 남아서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괜찮으시다면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G 스택이라고 하는 요 것들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뭔가 아까 얘기했던 거 한번 볼까요? 만들었나 보네요. 지금 요 제시어를 아까 설명드리면서 동시에 진행한 것 같은데요. 자리 뽑기 요거는 제가 로컬로 만들었어요. 로컬이라고 하는 말은 파일이 제 컴퓨터에 저장이 된다는 거고요. 그 누구도 이 파일을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컬로 만들 때 같은 경우에는 나만 쓸 때, 혹은 사용자가 상호 제공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나만이라기보다는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쓸 때, 이럴 때는 가끔 제가 보여준 스케프 도구, 선생님들께서 받으시다가 제가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럴 때 로컬 백엔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만든 거 한번 볼게요. 자리 뽑기, 실행. 네, 했었대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명단, 뭐, 여기 홍대동만 열어볼까요? 명단 저장하고, 여기 있는 뽑기. 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섞이는군요. 섞이면서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이 지금 간단한 G스택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런 시연을 좀 동시에 보여드린 것 같고요. 요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까지만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구글 앱스 스크립트는 무료가 가장 좀 중요하고요. 이거는 구글 시트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구글 시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상단에 확장 프로그램에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 여기에 들어가시면 요렇게 이 시트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코딩할 수 있는 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 링크를 클로드한테 매기면, 요 링크를 매기면, 이거 GAX 웹앱으로 만들어줄래? 이렇게 하면은, 저는 요거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연결을 해놔서 구글 드라이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웹앱이 되는 거고, 웹앱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언제 사용하시냐, 공유를 해야 할 때. 어, 내가 학생들 설문이라든가, 아직 설문은 이미 구글 폼이 있긴 하지만, 구글 폼으로 안 되는 것들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 GAS를 좀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GAS가 뭔지 설명하다 보면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GAS라고 하는 게 있구나. 그러면 이 GAS에 대해서 AI 이렇게 설명해줘라고 하면 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또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 제가 요거 파일을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 파일을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디츠도 적용될 건데 약간 차이점은 있을 거라서 얘한테 줄 때 이거는 클로드 코드 배경으로 만든 건데 코덱스로 쓸 수 있게 적절하게 변환해줘라고 하면 해줄 거라고. 네, 요거 자료는 제가 에크연 전체 방에다가 HTML 파일을 아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예시로 해봤는데요. 아까 이 프로젝트에 클로드가 마음껏 왔다 갔다를 하게 하려면 요게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이게 클라스프가 필요한데 이것도 AI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클라스프까지 되어 있으면
얘가 여기 안에서 코드를 마음껏 쓸 수 있을까? 이거 이따가 한번 다 되면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각자의 도구.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웹앱을 어, 좀 많이 사용하는 그 웹앱을 빼고서 그냥 나만의 도구를 만드는 게 정말 좋은 게 나의 요구에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캔바나 PPT나 그런 어, 도구에 저의 업무를 맞추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내가 쓸 도구를 내가 만든다. 그리고 이 도구는 저의 요구사항을 너무 잘 반영하고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각각이 내가 이 도구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것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도구가 완전히 새로운 것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이런 거 그때 그 연속방에 공유드렸던 요 간단한 포토샵 프로그램 이를테면 여기에 SVG 파일을 넣으면 왜안 넣어 이렇게 SVG 파일을 이렇게 넣으면 음, 이렇게 움직이고 시험 문제 내기 위해서 어, 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이런 거 모두 일러스트레이터로 가능하잖아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한 도구를 내가 만들고 있고 시험 문제에 필요한 수식 넣기 이런 것들 전부 다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나만의 도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요 도구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익히면 이런 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가 아니라 어디가 어떻게. 그리고 에러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줬는다. 아까 에러가 있었었죠. 아까. 요 웹앱이 아니라 이거는 로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줘라고 해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뭐로 만들어주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것도 로컬로 만들고 싶어. 어떤 배경이 좋을까? 모르겠으면 비교해줘. 이렇게 좀 얘기하면 되는데 저는 주로 SQLite 그리고 일렉트론 요거를 좀 기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른 건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처음 한 게 이거여서 이걸로만 좀 하고 오는 게 아까 이런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 API 에러 이런 메시지 계속 저렇게 하면 해결을 많이 잘 해주고요. AI가 멈추면 ESC도 멈추거나 혹은 중간에 정지해서 원하는 방향을 다시 정리할 수 있고요.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으면 완전히 초기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 되게 각박하긴 하지만 막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 만들어 봐서 뭐 큐알로 선생님들 들어와 보시면, 네, 오늘의 좀 연수 의견이나 이런 것들 입력을 해볼 수 있는 참여벽도 한번 예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뭔가, 이거 변화가 있네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포스트잇. 그래서 학생들하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원하는 어플을 네, 이렇게 클로드 코드 그리고 코딕스를 추천드리고요. 제미나이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잘했는데 요새는 좀 많이 성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재미나이는 좀 같습니다. 실습 당연히 다 따라하지 못할 정도의 양이었고요. 제가 이런 연수가 처음이라 좀 양을 많이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채팅방에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요 PC 선생님 질문은 그, 에크연 톡방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할 수 있게 열어놨어요. 그렇게 주시면 제가 하나씩 답변을 드릴게요. 요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너바블은 존재만 알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네, 제가 원하시는 답변은 드리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어, 재미나이 구독 중인데요. 점검 만들기에는 재미나이와 플로드 푸드. 일단은 이제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가 있죠. 각각의 둘은 인공지능의 이름이고요. 아마 구글에서 코딩 전용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안티그래피티인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낫냐, 클로드 코드가 낫냐 하면 한국에서는 제 생각에는 클로드 코드가 가장 좋은 것 같고, 클로드 코드 아니면은 내가 코딩을 한다고 했을 때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 둘 중에 선택하는 게 좀 가장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적절할 것 같아요. 좀, 제미나이가 엄청난 당연히 업데이트가 좀 경쟁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한, 어, 제미나이는 조금 많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딩에 있어서 많은 보조 기능들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던 것 중에 보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코딩하는 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요. 이 말은요, 학생들, 그리고 아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동시에 그런 거죠. 저희가 칼을 잘 쓰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지만, 나쁘게 쓰면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코딩 기능, 이 좋은 AI 기능을 해킹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뭐 저희 학교에 IT 전공을 좀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재미로 합시다. 재미로 그냥 이거 누가 만들었네 한번 터뜨려 봐야지. 아니면 그냥 궁금증에 찾아가는데 그래서 배포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요 보안은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만 한다. 그래서 공개하기 전에 항상 이런 것들, 이 CSO가 되게 중요합니다. G스택 도구 중에서 보안 점검 도구를 꼭 하고 적대적으로 점검해줘.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커가 로그인을 하지 않고 들어와서 어떤 정보를 빼갈 수 있는지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점검해줘.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특히 만들다 보면 정말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제 생각에 가장 보안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는 이거예요. 권한이 여러 개인 경우. 그러니까 이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에 교사도 들어가야 되고 학생도 들어가야 될 경우. 어, 그러면 보안으로 신경 써야 될 게 제곱으로 나뉩니다. 교사도 필요하고 학생도 필요하고 그러고 관리자도 필요하고 혹은 임명도 된다. 그러면 지금 권한이 몇 개죠? 네 개예요. 그러면 이때 신경 써야 될 보안 요소는 네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제곱으로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만드실 때는 가능한 한 단일 권한을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교사들만을 위한 앱이야. 이거는 학생들만을 위한 앱이야.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추천드리고요. 후보 단계에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앱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학생이
이 콘솔에다가 다른 학생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보가 만약에 성적이나 이런 거면 다른 친구의 성적을 알아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하고요. 처음 만드실 때는 가능한 한 선생님들만을 위한 앱, 아니면 학생을 위해서 만드신다면 백엔드 없이 그냥 시뮬레이션 정도, 어, 요 정도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도 사실 조심스럽게 되게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편이라 요 보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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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어땠을까요?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쁜 포스트잇에 긍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주셨는데, 정말 많은 거를 알려드렸지만 여전히 새로운 것들은 많이 나오고, 당장 다음 주가 됐을 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연수가 뭔가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시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이걸 시작으로, 아, 이런 게 있구나. 한번 해볼까? 이런 게 단어가 새로운 게 나오네. 물어볼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선생님들 각자의 계획과 각자의 도구에 맞춰서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시면 저도 되게 많이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수를 하고, 그리고 저희 학교 내부에서도 이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왜 너 시간 써가지고 이런 거 알려주고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아이디어가 이제 부족하거든요. 그러면은 모두가 할 수 있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은 목적에서 만들었고, 이 연수도 그거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선생님들께서 좀 고급 기능 같은 것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아보실 때 제일 좋은 건 요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되게 좋아요. 유튜브에서 바이브 코딩 영상 3개만 보시면 우리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모두 바이브 코딩으로 도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선생님들의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니까 알고리즘 채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배운 요 연수가 선생님들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오시는 입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물에 발을 담갔다. 그리고 오늘 제가 수영을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각자 수영을 하시는 방법을 배우셔야 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물에 담그는 역할만 했다면은 되게 보람찰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들 하나 확인하고 그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피지 선생님께서는 에크현 카톡번호 꼭 저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김기동 선생님께서 채팅으로 사고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스킬을 만드는 것 정도까지는 이제 프로로 나누어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플을 만들거나 좀 복잡한 작업 아니면 병렬 작업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로 버전 이상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코덱스로 넘어가려다가 이번 업데이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제일 비싼 놈 쓴다.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는데, 울며 겨자 먹기이면서 동시에 저는 그 값어치를 한참 스스로 느끼고 있어서 쓰고 있는데, 어플을 만드시고 클로드를 쓰고 싶으시다면 맥스는 쓰시는 거를 좀 원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프로를 쓰시면은 중간중간 끊기실 거예요. 6시간씩 기다리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 있고요. 네, 요 오프라인 연수 있으면서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남은 시간에는 뭐 요런 것도 지금 제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노션이랑 비슷한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요 어플이 있어요. 요새 보니까 LLM 위키 이런 게도 알고리즘에 떠서 한번 공부해 본 건데, 어, 이제 내 LLM 위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최근 10일 전, 2개월 전에 약간 내 지식을 위키화해놓는 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 소적을 싹 다 얘한테 읽혔어요. 전공 소적을 싹 다 읽혀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놓은, 그래서 일반 생물학에 여기에 이 개념, 펩타이드 결합이 뭐냐, 이렇게 연결하고, 폴리펩타이드 연결하고, 그래서 이런 내 전공 서적의 위키 백과를 AI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 만드는데 엄청 많은 토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병렬로 복잡한 거를 해야 될 게 있으시다면, 조금 비싼 요금제를 써야만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싸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코덱스, 클로드, 제미나 이 세 가지 것들이 많이 많이 경쟁해서 가격이 싸지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로서는 클로드가 1등이고, 거의 좀 코딩에 있어서 독점적인 게 가깝다 보니까, 토큰을 많이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원래는 9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퇴근 후에 하시기 필요하실 것 같고, 또 항상 연수 갈 때마다 최고의 연수는 일찍 끝나는 연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서 여기서 조금 질문이 더 없으시면 발물이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진행한 게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이제 되게 인지적 과부하가 많이, 특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많이 어려울 거라는 거 좀 잘 알고 있어서, 조금 지금 이렇게 질문 안 주셔도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냥 톡방에 제가 프로필을 개인 채팅을 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좀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또 거고, 어,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교연이 전체적으로 이런 바이브 코딩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서 저도 좀 많이 배우고 상호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 요것도 원래는 전학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학공에서는 그걸 만드는데, 그 다음에 하나 만드는 게 선생님들께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만들었는데,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PPT 만들 때도 그냥 프론트엔드로 일단 준 다음에, 이거 해줘. 당장 오늘 했던 거 보시면, 어디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보다는 명령 프롬프트로 하는 게 좀 좋아서 에크원 연수 이렇게 제가 이렇게 43페이지 사 다음에 넣어줘 이런 식으로 제가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계획부터 초안 짜고 내용 짜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드는 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습에 대해 설명해 줘봐. 음, 시간 부분 없어요. 제가 이 시간 지킬 자신이 없어서 시간을 없앴고 뭐 유료합으로 나눠서 적어줘. 이런 식으로 그냥 저는 이런 말만 합니다. 이렇게 막 있어 보이지만 뭐 추가해주고 좋은 예시가 있을까? 네, 예시 받아왔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또 연수 발표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중한 연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다들 네, 물에 발을 푹 담그시고 수영복을 사러 가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모든 분들 늦은 시간인데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 한번 박수, 네,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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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김수경 선생님께서 마지막 질문 올려주셔가지고 네, 요것만 좀 답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GitHub 같은 경우는 어, 약간 개발자들의 구글 드라이브로 저는 조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버전 관리가 가능합니다. 내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버전 관리가 돼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가거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백엔드 같은 경우에
로그아웃을 하거나 매번 새롭게 어떤 계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GitHub 아이디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있으면 너무너무 좋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회의를 종료해봐도 괜찮을까요? 회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